지금 서부집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합법적이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논란인 거고 왜 쇼핑했냐는 정책인 거고 이건 지금 법적인 거잖아요. 이 법적인 그 영장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 절차를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편법 영장 청구를 윤석열 청장은 검찰총장 때 중앙지검 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건을 어디가 막히면 우회해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은 다 말장난들이에요. 논란의 소지가 있고 편법일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중에는 2차 집행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수처는 좀 더 단호한 의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단호한 의지 보이고 있고요.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 그리고 경호처 이번에도 맡겠다. 그것이 이게 경호처의 임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러다 정말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많이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이례적으로 좀 길었다 그래요. 발부 영장이 3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고. 매우 이례적.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간은.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전 지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합의로 내란 특검.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권이. 지금 직권남용 수사를 들어가서 편법으로 하는 건데. 네, 편법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가장 깔끔한 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외환죄를 집어넣어갖고 이걸 확장을 지금 추천만 지금 대법원장 추천으로 이렇게 했는 거지만 비토권 없애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외환죄가 되면 이건 또 아마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도 모르겠어요. 찬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외환죄가 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다음에 또 안 될 거니까 지금도 이제 민주당이 이 외환죄를 빼고 여야 합의로 좀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서 법적 하자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경찰로 넘겨서 그건 좀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관저 앞에 시위대가 좀 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도 내전이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는데 그거 좋지 않죠. 그런 표현을 쓰면 됩니까, 변호사들이? 대통령을 변호하는 분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충돌 우려가 있으면 그걸 완화시켜야지, 그거를 부추기는 듯한. 마치 그냥 그런 게 충돌이 나갔고 체포가 무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경호처에 일부 보도입니다만 무력 사용 얘기도 요청했다. 저는 심리적으로 경호처가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경호처장이 자진 출두해서 그 내부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강경하게 막은 건 지금 이번에 대행이 된 경호처도 지금 대행이 됐어요. 그게 진짜 누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라 이러는데, 예. 지금 이 경호처도 강경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게, 거기 경호처 내에도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태에서 자꾸만 무리한 방어,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위대도 있고 경호처 저렇게 얘기하지만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좋으냐. 네, 그런 판단이 좀 있고, 예. 야당도 지금 민심의 흐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도 왜 전 특검법을 이렇게 갑자기 또 외환죄까지 집어넣어갖고 시간을 좀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과 잠깐 천하람위원, 개혁신당의 천하람위원도 같이 발의에 찬성을 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표적인 그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통과되기가 요원한 상황이고 공수처는 제2차 체포집행을 칼을 빼들었으니 어떻게든 베겠다라는 입장이고 용사는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니 국격에 맞게 진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격에 맞게 국가의 품격에 맞고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그는 대통령이 거기에 국격에 맞게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게 위헌적인데 기각될 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각되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든 전국이 안 풀리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건데 그걸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군을 동원해갖고 한다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제가 거듭 지난주에도 그렇고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화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왕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탄핵되는 거고 구속되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정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체제 자체냐 대통령이. 그건 왕정이죠. 왕이 법이다가 왕정이면 법이 왕이다가 공화정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헌법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야당도 헌정 질서가 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된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급하게 한 거 민주당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아니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미국 예를 들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1차 표결을 탄핵 표결을 7일 날 했잖아요. 14일에 통과됐고. 이게 계엄이잖아요, 계엄. 그러니까 2차 계엄을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계엄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시킬, 그러니까 그건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찬성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헌법적 절차를 밟아가야죠.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대선 일정에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헌재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 사유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내란죄. 근데 네. 아니 처음에도 1차 부결될 때도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뺀 거 아닙니까? 지금 내란죄 뺀다 그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정확하게 뭐 몇 명인지 확인도 안 하고 의장이 그냥 150일을 결정한 다음에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헌재가 있는데 150일인지 200인지.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채로 적어도 영장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거하고 공조본이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검을 통과시키든지 특검을 통과시키려면 특검에만 집중하고 쓸데없이 사족을 붙여갖고 거부하게 만들지 말고 이걸 정확하게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란 특검법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위헌적인 요소만 빼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부러 지금 저러는 건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는 헌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한 편지를 내보냈잖아요. 이거 시위대를 갖다가 시위로 이게 경호처가 못 막을 거야. 시위대가 와서 막아달라는 듯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편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인이 아니면 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합법적 권력 권한 갖고도 안 한 거를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탄핵 소추된 내란 속의 피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가가 주인이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저건 나중에 탄핵 심판에 그러니까 그거는 반헌법적 그리고 태도로. 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특별하잖아요. 검찰총장을 지냈잖아요. 수사기관의 장을 지냈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왔습니까?
그동안 전직 대통령도 다 조사해서 구속시켰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정농단이나 적폐수사 때 중앙지검장이나 서울검찰청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수정도 이걸 아셔야 된다. 이게 대통령이 이 영장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절차를 따라야죠. 아니 답답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도 법의 절차를 따른다는 거를 그게 국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국격은 대한민국은 철저히 민주적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걸 지금 둘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급해 보이고 한쪽 무리해 보이는데 그게 국격이죠.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가 국격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체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냥 기소해라. 어차피 다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냥 나 구속 기소하든지 해라. 구속영장 청구해라. 왜 권한 없는 데서 나 자꾸만 이렇게 수갑 차고 채우는 모습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검찰이 다 한 거예요. 혐의를 갖다가 언론에다 공표해 오고 포토라인 세우고 수갑 채우고 그거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사 때, 지공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그거는 인권에 맞지 않지만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체포영장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혐의 내란 수계 피의자잖아요. 지금 종범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체포돼서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공수처가 사건이 있느냐? 그거 하나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종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다 진술하고 있는데 굳이 체포를 해야 되냐? 바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그러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받았잖아요. 국회가 체포동의안 통과시켰어요.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서. 그런 다음에 체포영장 영장실질심사 나갔잖아요. 그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내가 영장실질심사 나가겠다. 해야죠. 그 말 안 믿잖아요. 헌재도 변론 나오겠다. 내일이죠.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 신변의 문제, 내가 신변 안전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금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내가 나가겠다고 믿어. 그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의지를 꺾으면 나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이미 대통령이 그 시대는 다 잃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토스, 파토스, 로고 다 무너져서 대통령이 무슨 말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안 믿는데 거짓말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탄핵 심판도 앞으로 쭉 안 나올 거다.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 쭉 해온 거 보면 믿지를 못하니까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는 그걸 안 하면 네. 계속 저기서 계속 선동을 할 거다 국민들을.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법 집행이 되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지금 대통령이 버티고 경호처가 버티고 변호인단이 저런 식으로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법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수록 더 고립되고 그러면 뭐 무리하더라도 공수의 강제 집행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제가 그래서 이건 국격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경찰로 넘겨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공수처도 좀 답답해요. 뭐 윤 대통령이야 불통의 상징이고 그것 때문에 총선도 대패하고 결국 이 지경까지 됐지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라. 관할 그쪽으로 청구해라고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처럼. 그런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무슨 영장 쇼핑했냐. 네.
그 얘기도 그 했죠. 얘기도 보수 일각에서 할 수 있죠. 했다가 기각돼서 여기 갔다가 그 다 절차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부집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합법적이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논란인 거고 왜 쇼핑했냐는 정치적인 거고 이건 지금 법적인 거잖아요. 이 법적인 그 영장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 절차를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편법 영장 청구를 윤석열 청장은 검찰총장 때 중앙지검 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건을 어디가 막히면 우회해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은 다 말장난들이에요. 홍 시장도 거의 그러면 다 무효라고 했는데. 그게 무효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편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거. 그 검찰은 지금 수사권이 뭐가 있다고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고 김용현 신병을 확보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 검경수사권 어쨌든 다 조정돼 있고 그거는 직권남용으로 가는 건데 왜 그런 편법을 이 중요한 거에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얘기를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유튜버들이 떠들듯이 무슨 이렇지 않지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저 법원의 영장이 효력이 없고 엉터리다. 그럼 대한민국 엉터리 영장을 가서 지금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고 편법일 수 있어도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맞는 거죠. 공수처가 논란의 소재 있는 편법인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오히려 당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아니, 않을까요? 대통령은 당연히 그전에도 그렇게 나왔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 설명하면 그 자신 있으면 설명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 관저에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헌재도 지금 출석을 못하는 이유가 나오면 뭐 체포될 네. 수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예. 그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이런 게 국격의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예.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법 밑에 있다. 법률 밑에 있다.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미국은 1월 6일 날 언제입니까? 2021년 1월 6일 날 아니 카터가 아니라 저 국회의사당도 점거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선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한테 뭐라고,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명령을 선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는다. 그게 도떼어난 나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 때문에요. 온 나라 정치인들의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인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즉 부인해야 지지율이 오르고 부인해야 내게 지지자가 생기고 내 안전이 더 안전해진다. 신변이 이런 사고방식이 생긴 것 근데 같아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독특하게 만든 나라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왕 같은 존재를 만드는데 안 내려올까 봐 그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거고 그 관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검찰이 기소 요번에 중지하기로 했잖아요. 재판도 중지.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관행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그 분열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제도적인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기관도 그렇고 재판기관도 법원도. 근데 우린 지금 대통령부터 국회부터 자제를 안 하잖아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영에 서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발가락이 닮은 것처럼 이건 이렇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전쟁이 끝나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